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건 배후에 권력 실세 개입설이 시중에 아주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이 빠지면서 권력비리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문제 여러 차례 다뤘지만 다시 한번 이중근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이상호 씨라고 민주당 부산 사하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라임 그 자산운용의 실제 오너, 대주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천여만 원, 8,600여만 원 되겠네요.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씨는 과거에 노사모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도 활동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조 친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래가지고 별명도 미키루크라 해가지고 그렇게 글도 많이 쓰고 그랬죠, 필명을. 예. 그랬다는데 말하자면 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그 안에서 핵심적인 세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 사을에서 공천까지 받을 정도니까 나름대로는 뭐 안에서도 역시 이제 그 자기 자리는 확고히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 현 정권 말이죠. 절대 우리는 깨끗하다, 오직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보니까 뒤에서 뻥뻥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유시민이 건드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기자가 취재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그걸 구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 보세요. 결국은 돈 현금 3천만 원 넣고 나머지 주식은 왜 5,600만 원 준다고 받아요? 남은 회사 주식을. 이 짓들 하다가 지금 걸렸는데, 저건 한번 털어봐야지. 털면 정말 고구마 줄기 땡기면 뭐 달려 나오는 게 있을지 없을지 뭐 볼 수 있다잖아요. 뭐 민주당이 또 K 의원이니까 누구한테도 돈 줬다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상호 씨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노사모 활동하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전문 건설 공제조합 상임감사 자리를 하나 얻어 꿰찬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와가지고 투자 좀 해라 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사람 정도는 피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깃털에 불과하다는 거죠. 권력 실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주변에서 불나방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민주당의 K의원,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미 거명이 됐어요. 본인도 양복은 얻어 입었다 이 얘기는 했어요. 선거 때. 선거 끝나고 당선되니까 양복 주더라는데, 아니 당선되고 양복 주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정치자금 주었다는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그 일종의 로비스트로 전 광주 MBC 사장하던 이모 씨를 이렇게 기용해가지고 그때 나온 얘기도 청와대 모 실장과 이렇게 만나서 라임 문제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 실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청와대 실장 이러면 뭐 그 몇 명 있죠. 뭐 상황실장도 있고 무슨 안보실장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장 그럼 누구예요? 여하튼 실장 그럼 상징성이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청와대 실장 이러면 무슨 안보실장이 무슨 이런 문제에 관여했겠습니까? 뭐 상황실장 또 무슨 실장 이런 게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청와대 실세들까지 만약에 그에 관련된 거라면, 그 다음에 그 채널 A 기자 그 사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이동재 기자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자가 취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취재를 어디 협박했다는데 협박은 못 했잖아요. 자기들 말로 미수라고 그러는데 정말 협박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살살 꿰가지고 정보 얻으려고 그러지.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를 하려면 강요 미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강요를 한다면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이게 강요거든. 네. 근데 야,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이쪽 저쪽 부탁해. 너 봐줄게. 이게 어떻게 강요야? 그건 유인이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데 기자까지 그래갔는데 기자가 그 채널A 기자가 괜히 그런 식으로 뭐 유시민 그 사람은 아닌지 몰라도 여하튼 권력 주변에서 뭐가 라임하고 연결되는 게 뭔가 확실히 있으니까 기자 사회에서는 자꾸 소문이 나도니까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입막음을 했다, 구속해서 입막음을 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앞으로 예?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 이상호 지금 잡혀 들어간 걸 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좀 두고 봐야죠.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칼을 다시 빼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호 문제는 아주 명확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힘없는 사람만 하나 잡아놓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무슨 실세도 아니고 뭐 핵심 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친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K모 의원이라든가 청와대 모 실장이라든가 전 실장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벌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이런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갖고 덮으려는 거 신라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경찰 입제갈 물리고 검찰 입제갈 물리면 세상은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청와대에서 공수처 관련해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전부 시행령으로 다는 게 때문에. 그래 거기서 야 중년 수사할 때는 전부 법무장관한테 허가받아 수사해. 그러니까 뭐 완전히 권력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상급 이상은 공수처가 다 맡아. 그다음에 5급 뭐 밑으로는 경찰하고 4급만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러면은 나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장관이 아예 검찰총장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함께 하는 게 낫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국가가 웃기냐.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가벼워졌냐 하면 세상에 윤석열이나 특정인 하나 죽이려고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만든다는 게 이게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정부 구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또 지금 늘 얘기되지만 또 하나 큰 사건이 옵티머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100억 원대 사건인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사기로 여기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만들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도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좀 노후를 위해서 모아놨던 돈들을 다 투자를 해갖고 50% 이상이 다 노년층들이 여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사기 쳐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뭐 돈 어디 따로 정해놨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종석이 형 만나러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이 이혁진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전 대표죠. 그러니까 김재현 뭐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한양대 출신들이고 한양대 패밀리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더. 근데 이혁진이는 지금 미국 가서 있잖아요. 지는 안 그랬다며. 지도 뭐 속았다며.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 자문위원단도 구성해가지고 옛날에 부총리한테 이현재까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쟁쟁한 자문위원단 구성하고 최동욱이 검찰총장 하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동욱 이런 사람 하니까 아니 그 누구든지 저는 몰라서 그랬지만 제가 돈이 있다면 돈 뭐 하다 뭐 몇천만 원도 있다면 내가 몰라서 그랬지 만약에 알면 그게 안 가겠어요? 왜? 노년에 다른 수입원이 없으면 거기서 아주 그래도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데 왜 안 가지? 보니까 이현재도 있고 최동욱이도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공공 그 채권에 투자를 해갖고 3, 4% 이익을 내준다니까 그것도 다 믿고 하고 또 NH증권이라든가 믿을 만한 증권사에서 판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폭이 운영하는 회사에다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돈들을. 전혀 이름도 없는 그 조폭 운영 회사에
그러니까 NH도 말이죠. NH가 도대체 그 공신력이 있는 데서 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거기서도 위에 보니까 쟁쟁한 사람이 뒤에 배경이 있는 것 같거든. 그 사기를 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본래. 아니 이혁진이는 임종석 전 실장이 경문협 거기 이사장 아닙니까? 그때 상임이사를 했어요. 네. 또 한양대 선후배인가 뭐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후에 권력 실세가 있다고 다들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이 정권 들어서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해. 큰 소리 쳐가면서, 예?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뒤에 백이 든든한가 봐. 자꾸 이게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아니면 반격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빛도 안 보여요. 지금 옵티머스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쥐고 흔드는 윤모 감사라고 있는 그 뭐 변호사인가요? 그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모 씨가 변호사인데 지난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된 거죠. 그 윤모 변호사가 다 돈을 빼돌려갖고 그 이모 씨라는 조폭 출신한테 다 투자하고 그 회사에 또 이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자꾸 이제 어필하면 법적인 조치 취할 거야. 허위 사실 유포하면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협박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권력만 가지면 이렇게 되니까 문 대통령 이럴 땐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문 대통령 꼭 자기가 무슨 뭐 자랑하고 할 만한 일이 뭐 없나 찾아보고, 예? 의료진들이 죽을 고생 다 해가면서 이 코로나 잡아놓으면 자기가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마치 자기가 진두지휘에서 된 것 같이 이야기가 그런 건 잘하더라고 하는데 자기 입장이 좀 난처한 거 뭐 윤미향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 옵티머스 사건만 보더라도 뒤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없다면 한국전파진흥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적기관 아닙니까? 네.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갖고 있는 기금 748억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팀장이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도 안 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공기관에서 748억 원을 어떤 특정 자산운용에 투자했다는 거.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런 뒷배경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근데 이런 데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상식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 최동욱이가 누구 이현재가 누군데 그 사람이 이 회사를 신뢰할 만한 회사가 아니라면 거기 들어가서 자문위원 맡겠어요? 그러면 군인공제조합 이사장도 거기 가서 자문위원 맡고 있고 또 뭐 무슨 은행장도 가서 맡고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보망이 다 있을 텐데 얼마나 신뢰할 만하니까 거기 가서 이름 빌려줬겠어요. 그러니까 요 이혁진 지금 미국에 가서 도망가 있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2017년 그 취임식 날 청와대 와서 연풍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있는 면회실 비슷한데 2층에 올라오면 카페에서 거기서 누구를 불러서 만나가지고 청와대 아는 사람 왜 왔냐고 하니까 임종석 형하고 정석 형하고 나하고 친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요, 사실 이런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게 너무 대통령을 떠받들어 하느님과 떠받들어 가지고 거기다 권위를 이제 실어 놓으면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 예? 이래서 이런 정부가 사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거는 살필 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김정은이하고 도보다리에 찬새들에게도 무슨 안부를 전하고 싶다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으니까 밑에 등잔 밑이 어둡게 되는 거죠. 이 옵티머스 사건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혁진이 같은 사람은 대통령 취임 시작 그 얼마나 바쁩니까? 민원실 여민관에서 찾아가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었던가요? 예. 그런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있는 그 취임식 그 바쁜 틈에 그냥 왔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왔었지. 그러니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뒷배경이 튼튼하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전부 정권 실세가 하는 일이라고 자기들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별로 진척이 없어요. 특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성윤이가 하고 있어요. 아니, 이혁진이나 이런 쪽으로는 선을 긋고 거기에 자꾸 연계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그렇게 좀 말을 잘하잖아요. 못된 말도 골라서 잘하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이럴 때도 엄격히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그 수사 뭐 지휘도 잘하고 지시도 잘하는 분이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윤 총장한테 지휘를 해야지. 이거 발본색원 하라고 말이지. 그다음에 이건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이혁진이 저 불러오라고 말이지. 그거 왜 안 합니까? 추미애가 지금 권력 실세들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쫓아내려 한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관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릴 분입니까? 그게 빤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빤히 추미애 저 장관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막으려는 게 뭐고 그 사람이 들춰내려는 게 뭔지 빤히 보이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숨길 수 없지 저런 거는. 왜? 닭이 쫓기다 나중에 저 볕땅 같은 데 머리만 콕 쳐박고 있다고. 그럼 안 보입니까 닭이? 어쨌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사건도 그런데 지금 윤미향 사건만 하더라도 수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서부지검에서. 그 사건 난 지가 꽤 오래돼서 대다수 7월 초면은 이달 초 윤미향을 소환조사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또 한 달이 가지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길을 쓰고 국회의원 그 윤미향이 웬만한 우리 상식인 같으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이래 되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포기할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만약에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또 내 진위가 이렇게 잘못 알려진다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어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고 나면 이렇게 국회의원이란 그 직위 자체가 이게 방패가 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윤미향이는 지금 여권이 총 출동해갖고 지금 보호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단 한마디도 안 하죠. 왜? 대통령이 진짜 뒤에서 보호자인지도 모르지. 왜? 만약에 윤미향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정대협이라든지 정 의원이 저게 사실은 보니까 자기 이익 집단이었다, 이익단체였다, 이게 들통나면 자기의 반일 정책의 구도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나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난 데도 대통령입니까? 추미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들 미복귀 의혹 사건. 이것도 지금 참고인들 조사도 하고 그때 같이 복무했던 그런 병사들의 증언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니까 언론하고도 다 인터뷰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뭔가 외압을 가해가지고 휴가 20일에서 또 연기까지 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미루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추미애했으면 좋겠다면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다면서. 예. 자기가 그때 썼던 그런 문자 그걸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썼던 그 문자 내용을. 그 창편질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그저께인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김태모 의원이 좀 따지니까 질문에도 금도가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금도 그 말 나왔잖아요. 예. 저 여기서도 저도 가끔가다 그 이야기. 김태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왜 이런 박원순 사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 금도를 넘었다 그러는데 그게 누가 또 했지만 저도 그 가끔가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뭐 금도란 말 제발 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이 도량이 금도인데 꼭 무슨 금지선을 금도를 하는 같이 명색이 법무장관이면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법이 좀 한자를 했잖아. 법전이. 그럼 한문에 대해서는 법대 출신이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사로 그 말도 안 되는 금도가 그거는 전혀 어울리다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몰라. 이런 거 대통령도 가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라니까 꼭 이해찬 그 사람도 가끔 금도를 못 지켰다든지 이딴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자기 말 한마디는 참 이거 분명히 왜냐면요 이거
뭐 장관쯤 되고 특히 법무장관쯤 되면 용어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제대로 얘기 한번 했더라고요. 그 채널A 기자 만나가지고 공부하라고. 공부 좀 해라. 머리에 든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그리고 이제 검사장 정도 그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반부패 부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대검에. 그러니까 그래도 상대를 좀 했고 또 나름대로 면밀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장이 뭐 없는 얘기를 했겠어. 자기가 직접 느껴보니까 뭐 하나 맞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네. 하는 얘기마다 다 들린 얘기만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용어 내용, 용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엉뚱한 말을 쓰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배우라는 말이 나오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는 또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고검장급 뭐 고위직 인사뿐만 아니라 이 허리급에 해당하는 부부장 뭐 부장급들 부장검사급도 인사를 또 단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인사권을 추미애가 다 휘두르고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도 안 해보고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은 과거에 검찰 인사권은 검사 인사권은 검찰총장한테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폈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국회 답변에서 그때는 그 당론이 그랬습니다 하고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총장을 인사해서 배제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들도 아무래도 자기 신상과 관련되니까 권력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급적이면은 위야무야 이렇게 끝내는 게 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번 인사 끝나고 나면 정말로 이제 윤석열 총장 완전히 그 흔히 하는 말로 핫바지가 돼버릴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뭐 주변에 따라주는 사람 없으면 손발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전부 뭐 간부들부터 시작 전부가 추장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윤석열 명의 그 명이란 말을 그 추장관이 그렇게 쓰는 바람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명 말고 영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지.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로봇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관 되기보다는 총장 되기가 더 어렵거든요. 총장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예? 거쳐서 대통령이 그걸 임명해가지고 인사청문회 보내잖아요. 근데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 바로 보내면 되거든. 그 정도로 더 어려운 자리인데 바로 자기 밑에 직속부하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고 교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장관하고 검찰총장 같이 하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의 권력 시세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정말 검찰이 거의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이 정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